나도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고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하나 딱 알게 된 사실은 있어. 회사 안에서 일 잘하고 출중한 엔지니어들이 잘하는 방법들이 있잖아. 유일하게 알게 된 한 가지는 그 방법은 나한테 안 통한다는 거야. 자, 오늘은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일 잘하는 개발자가 어떤 개발자인지, 그리고 우리도 일 잘하는 개발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단순히 개발만 잘한다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형이 생각하셨던 지금까지 여러 회사 경험들이 있으신데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잘하는 개발자, 그런 성과를 내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팁 좀 알려주세요. 팁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아, 회사에서 잘하는 사람이 뭐냐 정의를 어, 하면은 일을 안 하는데 회사에서 맡겨진 임무가 기대 이상으로 수행되는 거. 이게 최고의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어. 회사에서는 만약에 고용된 직원이라면 회사는 어쨌든 시간제로 월급을 받는 거잖아. 연봉을 받는 거. 이렇게 그쵸. 되면 최고의 퍼포먼스는 일을 안 하고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은 이제 음,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는 사람이니까 회사에서 최고로 보지 않을까? 혹시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해라, 이런 뜻인가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회사 안에서는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나도 팀원으로 일하면서 나는 일 안 하면서 잘하는 방법은 터득하지 못해서 태도 네.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 회사 안팎으로 특히나 스타트업으로 가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스타트업에서는 가진 역량의 편차가 진짜 극과 극으로 많이 나잖아. 아, 그래서 맞아요. 일을 조금만 하고 퍼포먼스를 극대화를 뽑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음, 스타트업에서 진짜 천재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큰 회사에도 물론 역량이 있고 좋은 엔지니어들이 많지만 진짜 극으로 가면 작은 회사에 음. 있는 것 같아.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빠르게 그 임무를 해결한다의 관점이기도 하네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리소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 그러면은 개발은 잘하는데 일을 못하는 개발자, 요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개발은 잘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본인이 맡겨진 역할을 수행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예를 들어 네. 프론트엔드 개발자야. 근데 개발을 진짜 잘해. 근데 네.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화면을 구현하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임무인데 이 음. 사람이 프론트엔드 하라는 개발을 안 하고 있고 음. 사용자 페이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드민 페이지만 주구장창 만들고 있어. 이러면 이제 아. 개발은 잘하는 데서는 음.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그다음 두 번째는 네. 본인의 역할은 잘 수행을 하는데 음. 매니저가 보는 아니면 회사가 보는 기대치랑 다른 걸 하는 사람들. 음. 이것도 아까랑 얘기는 좀 비슷한데 네.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화면은 잘 만들고 있어. 그런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나 경험들을 팀원들한테 전파하고 성장시켜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음. 주구장창 개발만 하고 있으면 이것도 매니저나 회사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는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일을 못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음. 역량은 출중하되 개발도 잘하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 가지고 있지 않나. 결국에는 일 잘한다가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게끔 포커싱을 잘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많은 아웃풋을 내는 사람들. 본인도 일도 조금 하는데 아웃풋은 잘 나고 회사도 그 방향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방향대로 가고 있으면 그냥 금상첨화지. 그런 생각이 좀 떠올라요. 예전에 회원 정보들을 관리했었어야 됐을 때가 있었는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빠르게 그냥 엑셀 켜가지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과 측면에서 그냥 정리만 하면 되니까 엑셀이 좀 빨랐던, 어떻게 보면 일머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랬던 사례가 좀 생각이 나네요. 그냥 말 그대로의 개발 능력, 뭐 예를 들어 구현 능력이 좋다. 알고리즘을 잘 푼다. 시스템을 잘 설계한다. 뭐 퍼포먼스나 성능을 많이 신경 쓴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 잘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발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보다는 회사가 가진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내는가. 진짜 음. 구현 능력 기깔나게 좋은데 예. 맡겨 프론트 페이지 안 만들고 어드민 페이지 만들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좋아할까? 뽑을까? 음. 절대 안 뽑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면 일 잘하기 위한 형이 생각하시는 또 방법들이나 아니면 노력하셨던 거, 팁 있나요? 성장하려고 노력은 이것저것 트라이를 해봤던 것 같아. 나는 일단 제일 먼저 내가 방법론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해서 어떻게 네. 하면 잘할 수 있는
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하려면은 내가 일단 뭐에 꽂히는지, 몰입할 수 좋아하는지를 탐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요즘 취업하는 친구들은 블로그를 많이 쓰잖아. 블로그를 써서 네. 가진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도 취준생일 때는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 네. 근데 나는 잘 안 되더라. 블로그 쓰는 게 뭐 잘 쓰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나는 블로그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정리하는 게 힘들고 네. 그렇더라고. 내가 가진 어떤 하나하나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좀 잘 못한다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를 안 했어. 그렇게 이제 일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흥미로운 것들은 과정을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 예를 들면은 일을 하고 나면 회고하는 거. 아, 이 프로젝트는 기술을 내가 어떤 걸 쓰고 싶었던지 아니면 써야 했던지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삽질을 했던 그 지난한 과정들 그리고 결과물을 잘 포장해서 아웃풋을 내는 거. 뭐 예를 들면 발표한다든지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해서 글로 써서 정리한다든지 그냥 기술을 블로그에다 쓰는 거는 잘 못했는데 네. 프로젝트를 한 것들에 대한 과정이나 결과를 글로 쓰거나 발표하는 거 좀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는 블로그 네. 쓰는 거 말고 이제 네.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데에 집중을 하니까 나한테는 성장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럼 이 성장하는 이 내용 자체가 회사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연관성도 깊던가요?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가요? 이거는 사람마다 가진 배경이나 컨텍스트가 많이 다른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리더십이 있겠지만 나의 팀장님은 주로 인사이트형 팀장님이었으니까 뭐 엔지니어로 구루급의 리더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나의 팀장님은 일단 일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시고 아웃풋도 잘 나시고 그런 분이 중요하게 나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회사 안에서 아무리 멋들어지고 좋은 것들을 하면은 뭐하냐. 그게 매니저나 아니면은 임원분들이나 회사 밖으로 알려지거나 마케팅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자기만족 이상의 어떤 쓸모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 그래서 외부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권장하셨어.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서는 뭐 데뷔에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기술 블로그 같은 데다가 글을 쓴다든지 회사 안에서도 사내에서 대회비로서 좀 막혀있지만 사내에서 문화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지향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 형한테서의 그 팀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인사이트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웃풋으로 변환이 안 되지만 그걸 아웃풋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발표 같은 것도 하고 외부 활동을 해서 그 아웃풋을 활용하는 느낌이 좀 있었네요. 맞아. 그래서 가진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걸 얼마나 주변에 전파하느냐가 중요했고 요즘에 단어로 치면은 뭐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면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 거기서 얘기하는 영향력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가질 거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나도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팀 안의 색깔에 맞는 활동들을 잘 맞았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밖으로 내가 한 것들을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홍보죠. 브랜딩 하는 건데 그런 것도 해버릇해야 좀 잘해지고 회사에서도 내가 만든 성과를 어필을 해버릇해야 어필도 잘하는 방법을 알듯이 그런 거랑 같은 맥락에서 일 잘하는 그런 노하우도 같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세계 안에서는 이 홍보가 좀 많이 중요했어. 당시에 SR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 그리고 이제 N사 검색 안에서의 SRE 도메인은 좀 나름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문화를 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고 그걸 팀장님이 홍보하라고 많이 권고했던 것 같은데 나도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 왜냐면 나는 주니어 엔지니어고 회사 안에서는 막 10년차 시니어 엔지니어, 20년차 진짜 개발 잘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나처럼 세 발에 피도 안 마른 애가 이거 뭐 공개했다가 엄청 까내려지고 나의 기술적 미천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많이 두려웠거든. 팀장님이 그때 해주셨던 말씀은 결국에 공개하는 건 나지만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팀장님이 좀 안고 가는 거야. 거기에서 뭐 기술적인 결함들,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이름을 팔고 홍보를 해라. 용기를 주셨고 좀 안정감을 많이 만들어주셨지. 그렇게 해도 괜찮다. 큰 문제가 없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한 번 하는 건 어렵지만 두 번 하는 건 쉽다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메일 쓰고 정보 공개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름 내 성과를 이제 어필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익혀 나가는 게 일 잘하는 개발자랑도 이제 연관이 꽤 있게 되네요. 결국에 일 잘한다는 거의 정의가 아까 얘기했던 리소스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나한테는 그게 맞았는데 회사 안에서 내가 봤었을 때는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 협업해서 영향력을 내는 데에 목적에 맞췄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나한테 잘 맞았던 방법이고 반대로 개인 기여자 혼자로 퍼포먼스를 잘 내는 사람들 주어진 문제를 나 혼자 말끔하게 풀어내는 걸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도 그들에게 잘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 방법이 나한테 뭔지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 왜냐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홍보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개발만 잘한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루트를 좋아하나 타고 싶어 하나를 스스로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성장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회사 안에 잘하는 개발자들이 많잖아. 압박감을 많이 받아. 그냥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은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네. 압박감을 받고 다른 사람들 보면 일도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 쭉쭉 진도 나가고 이러면 그냥 스스로 압박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쵸. 좋은 환경에 섞여 있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인가? 아닌가 싶고 다만 그런 압박감을 좀 견디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잘 하는가를 관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 어떻게 그걸 알게 됐고 잘 하게 됐는지. 내가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더라고. 나는 되게 부끄럽기는 한데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나는 책을 거의 안 읽었어. 나는 책 읽는 것보다 그냥 메이커지. 잘 만들지 못하지만 그냥 뭐 소프트웨어로 이것저것 만드는 거. 같이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서 대화하고 농담 따먹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 책을 거의 안 읽었거든. 회사 안에서 기술적으로 뛰어나든지 아니면은 인품적으로 품격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일을 잘하는 분들은 공통점은 성향은 물론 다 다른데 공통점은 진짜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안에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아마 회사 다니면서 읽었던 책이 지난 회사 다니기 전에 읽었던 책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이제 책이라는 게 개발 기술 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책을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 개발 서적도 회사 안에 있으면서 많이 읽었지만 좀 다양하게 읽었던 것 같아. 주로 자기계발서나 뭐 리더십 같은 이런 책들? 그리고 사람마다 그때 당시에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자기 상황에 안 맞는 책들은 거의 쓸모가 없거든. 내가 팀장이 아닌데 리더십 책 주구장창 읽는다고 해서 그 영향력이 크게 는다든지 하지 않는단 말이야. 초임 팀장이 됐었을 때 팀장님이 권해주신 초임 팀장한테 맞는 책을 읽었는데 와 인생 책이다 라고 좀 그럼 그때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잘하는 사람들 사이 그런 환경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서 압박감을 받을 텐데 거기서 잘하는 사람에서 압박감에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잘하는지를 관찰하면서 배울 점들을 배우는 거. 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보고 느끼셨던 게 이제 책 읽기였군요. 책 읽으면 누구나 좋지. 근데 그걸 네. 행하는 건 다른데 뭔가 사람들은 그걸 행하더라고. 그게 차이죠. 저도 그래서 외부 활동,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가면은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왜 잘하는지 알고 싶어 하고 질문 많이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걸 되게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고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하나 딱 알게 된 사실은 있어. 회사 안에서 일 잘하고 출중한 엔지니어들이 잘하는 방법들이 있잖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찾고 그다음에 책 읽고 물어보고 유일하게 알게 된 한 가지는 그 방법은 나한테 안 통한다는 거야. 회사 안에서 진짜 코드를 기깔나게 쓰는 사람한테 가서 코드 어떻게 기깔나게 써요?를 물어보면 막 이것저것 알려주겠지. 그 사람들이. 그 방법이 다 나한테는 안 맞아. 나한테 맞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그걸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내 팀장님이 진짜 똑똑한 분이고 일 잘하는 분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를 물어보면은 몰라요 라고 대답이 나와. 그래서 꾸준히 관찰하면서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이 뭐 책 많이 읽으면 된다 뭐 많이 경험해보면 된다는데 그런 방법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걸 하는 방법은 실제로 해보는 거지. 책 많이 읽어보고 안 되네 그럼 나한테는 이 방법 안 맞는 거고 블로그 많이 써보고
나한테는 안 되네. 나는 이 방법보다 다른 게 효율적이고 그거를 해보는 기간한 과정들을 견뎌야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구축이 되고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유일하게 알게 된 가지. 내 몸뚱아리를 쓰는 법을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된다. 왜냐면은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 인지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는데 잘하는 점을 활용하는 공부법이 있기도 할 거고 안 맞는 공부법이 있기도 할 텐데 거기에 맞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보는 게 중요하고 하기 싫어 안 하고 싶어 그거랑 상관없이 해봐야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아는 방법은 해보면서 경험하면서 쌓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는 이 순서 그게 것들을 잘하게 되는 음. 법이 아닐까.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존중해주는 사람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같진 않을 거잖아. 내가 멘토링해줄 학생들을 보면은 블로그 쓰는 게 좋다 써야 되냐 남들 다 쓰는데 안 쓰면 불안하다 이런 친구들도 많은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남들한테 맞는 방법이 너한테 안 맞는데 그걸 잡고 있는 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많이 해주는데 자기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지.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나랑 결이 잘 맞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거나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나는 내 스타일을 잘 발전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반대로 내가 가진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억제하거나 본인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면은 네. 내가 지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그럼 이제 좀 마무리를 하는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주제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개발자로 성장하는 방법이었는데 요약하자면 어떻게 좀 요약을 해서 좀 얘기를 하실 것 같나요?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성공 방정식은 사람 수만큼 많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부단히 깨지고 실패하고 거기를 통해서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고 그 스타일을 갈고 닦으면서 성장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걸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나도 많이 그랬고 지금도 물어보고 있고 그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질문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잘하고 있나요? 근데 나는 항상 보면 괜찮다. 잘하고 있다. 지금 그 방향대로 가면 된다. 용기를 가져라. 응원을 좀 보내주고 싶네.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직 시기가 안 와서 운이 안 따라줘서 결과가 안 나와서 조급해하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말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보니.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있고 나도 지금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여전히 좋은 사람들 찾아가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또 똑같은 나한테 얘기해줘. 조급해하지 마. 네, 잘하고 있는 것처럼만 하면 된다. 내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트라이 해보고 그러면서도 후배들이나 친구들 멘토링 해주다 보면 나도 비슷하게 들었던 얘기를 그 분들에게 해주고 용기 주면서 가면 될 것 같아. 오늘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다양하게 각자의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저도 제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 질문을 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주제 갖고 와서도 얘기를 한번 해봐요. 어떤 주제로 할지 저도 이제 좀 기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가진 강점으로 본인이 가진 스타일로 일 잘해지고 회사 안에서 기여하고 그걸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자신만의 강점을 잘 살리셔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